사이다 무비튼. 결혼한 지 22년째 되던 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빈말이 아니라 정말 내 운명을 만난 것 같아 라며 아주 목숨을 걸었더라. 그때 남편의 나이가 47세, 아들도 둘 있어서 첫째가 16살, 둘째는 13살이었다. 남편은 정말 착실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술을 마시긴 하지만 결코 과음을 한 적이 없었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며 도박도 손댄 적이 없고 회사는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었다. 게다가 휴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범적인 가장이었다. 내 주변 사람들도 남편 이야기만 나오면 그런 남편이 세상에 또 어디 있어 라며 입을 모아 칭찬하던 사람이었다. 나 역시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던 남편이 진정한 사랑을 부르짖은 이후로 머릿속에 온통 그 여자 생각밖에 없어진 건지 회사를 쉬는 일도 잦아졌다. 게다가 노후 자금이나 애들 진학을 위해 모아두었던 저금까지 빼돌려 그 여자를 위해 쓰기 시작했다. 이 사람만은 틀림없다고 믿어오던 남편의 그런 모습에 내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매일같이 눈물 지으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애원하기에 이르렀다. 부탁이야. 제발 이혼해줘. 그 사람과 새 출발하고 싶어. 안 해.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이혼 못해. 위자료는 달라는 대로 줄게. 애들 양육비도 매달 보내줄게. 나 좀 살려줘. 싫어. 난 어쩌라는 거야? 절대 못 헤어져. 이런 말다툼이 매일같이 계속되었으니 아이들도 이미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었다. 아니, 아예 대놓고 애들 앞에서 아빠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 아빠는 남자답게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 라며 자랑스레 선언까지 했으니 모를 리가 없었다. 결국 양가 부모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 가족회의를 하게 되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 대체 자네 무슨 생각인가? 나이도 있는데 젊은 여자한테 홀랑 넘어가다니 생각이 있는 겐가? 가족이 불쌍하지도 않냐? 젊은 애가 자네랑 결혼을 하겠다니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세.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게야 라며 타일러도 남편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사랑을 찾아 떠날 겁니다 라며 당당히 소리쳤다. 그 모습에 남편의 부모님, 우리 부모님, 그리고 애들까지도 모두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니 그냥 이혼하는 게 좋겠다 라며 반쯤 포기한 듯한 반응을 보였지만 절대로 이혼 못해! 라고 나홀로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남편 상태가 저 모양인데 그냥 이혼하지 그러니 라며 이번엔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지만 그때의 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나 스스로도 이렇게까지 매달리면서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결국 그날 가족회의는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문제는 다음 가족회의 때 일어났다. 남편이 자기 불륜 상대를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둘이 합심해서 제발 이혼해달라며 나를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아니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래,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고 쳐. 그래도 일단 먼저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불륜녀가 무릎을 꿇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남의 가정을 풍비박산 내놓고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어? 당신은 애를 버리고 저 여자랑 살림을 굳이 차려야겠어? 당신이 사람이야? 라며 나오는 대로 마구 짓거려댔지만 두 사람의 태도는 굳건했고 위자료는 우리 두 사람분 합쳐서 이 정도 줄 테니까 제발 헤어져줘 라며 한 발짝도 물러설 줄을 몰랐다. 두 사람 다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나를 바라보며 애원하는데 이젠 숫째 내가 사랑하는 두 남녀를 갈라놓으려고 날뛰는 악마로 보일 지경이었다. 하지만 나도 인생의 대사건인지라 순순히 물러설 수는 없는 일.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더니 불륜 상대도 점점 세게 나오기 시작했다. 대체 무슨 권리로 진수 씨의 새 출발을 막는 거예요? 당신에게 그럴 권리가 있어요? 진수 씨는 이미 당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남은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한다니 진수 씨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라며 쏘아붙이기 시작했고 그걸 들은 남편은 맞아 라며 맞장구까지 치고 있었다. 내가 완강히 거부하면 할수록 두 사람의 결심을 점점 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때 나는 미처 그걸 깨닫지 못했었다. 결국 지금까지 수없이 해오던 말싸움을 그대로 반복하며 남편이 제시한 위자료의 액수만 점점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때 이미 한 명당 5천만 원. 갑자기 불륜 상대의 말수가 적어지고 표정이 안 좋아진 것이 눈에 들어왔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냉정하게 되짚어보니 정확히 3천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녀의 표정과 말투가 변한 것을 눈치챘다. 3천만 원이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한계인가 보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이 여자는 머지않아 남편을 버릴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 순간 남편에 대한 집착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아이들에게 아빠와 이혼하겠다고 선언한 후 현재 제시된 금액 한 명당 5천만 원, 합계 1억으로 이혼하겠다고 시어머니를 통해 남편에게 전했다. 그리고 이혼 서류 제출만을 남겨둔 어느 날, 내 예상대로 불륜 상대가 종적을 감추었다. 직장도 그만두고 살던 집도 이미 횡하니 비어 있었으니 야반도주였다. 물론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낼 턱이 없었다. 47 먹은 아저씨에게 저금을 탈탈 털고 빚까지 질 만큼의 매력은 없다는 걸 겨우 눈치챈 거겠지. 그리고 나 역시 애들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잡을 가치가 없는 남편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스트레스가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해소되었고 남편의 얼굴도 보기 싫어졌다. 얼마 후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철회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그리고 내가 직장 때문에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몰래 집에 들어오려다가 마침 집에 있던 장남에게 아빠 왔다 라는 인사를 건네기가 무섭게 집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고 한다. 그 뒤로도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지만 전부 무시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럼 나도 위자료를 못 내! 라며 때를 썼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래? 그런 이야기는 담당 변호사랑 해. 변호사? 당신이 당신 입으로 1억 준다고 했잖아. 내 담당 변호사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 잘 해봐 라고 했더니 겁을 잔뜩 먹고는 여보, 그때는 내가 어떻게 됐었나봐. 우리 가족이잖아. 나도 이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어. 나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잘할 테니까 이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 응? 부탁할게 라며 애원했다. 하지만 이혼 서류는 이미 제출도 했고 처리도 끝난 후였다. 가족? 무슨 가족? 우리 집 허적에 김진수는 이미 없는데? 등본 떼볼까? 그리고 얼마 전에 집에 왔었다며? 한 번만 더 이 집에 몰래 들어오면 불법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알아서 해 라고 확인 사살까지 했다. 결국 위자료는 변호사님이 힘써주신 덕분에 애당초 제시했던 1억 원에서 한 푼도 깎지 않고 고스란히 받아낼 수 있었다. 남편은 위자료를 내기 위해 부모님에게까지 돈을 빌렸다는 것 같았다. 일시불로 위자료를 내준 건 참 고마웠다. 더 이상은 어떤 일로도 엮이고 싶지 않았으니까. 우리 집에서 쫓겨난 남편은 부모님 집에서 10일 정도 지냈다는 것 같은데 부모님을 볼 날이 없으니 결국 집에서 나갔다고 한다. 부모님께 진 빚도 갚아야 하니 주변에 싸구려 원룸을 하나 빌려서 조금씩 돈을 갚아나가고 있다는 것 같다. 외로운 건지 정이 남은 건지 애들 얼굴 한번 보게 해줘 라고 연락이 올 때도 있긴 한데 애들이 아빠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고 거부하는 통에 만나게 한 적은 없다. 그리고 나와 남편이 그러고 있는 사이에 불륜 상대였던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변호사로부터 전해 들었다. 남의 집안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위자료도 내지 않고 도망친 주제에 잘 살고 있다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됐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변호사의 힘을 빌려 모든 증거를 모아서 그 여자의 남편에게 폭로했다. 물론 위자료 청구도. 그 여자의 남편은 자기 아내가 최근까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지 모든 사실을 듣고 나서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그리고 청구된 위자료 액수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은 듯 이 위자료 저한테도 변제 의무가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길래 이 액수를 제시한 건 그쪽 아내 되는 분이시고요. 그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하셔서 제 의뢰인은 20년 된 가정이 파탄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쪽 아내분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종적을 감추셨었죠.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도망가시면 급여나 은행 계좌를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분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게 될 테니 남편 되시는 분께도 경제적인 타격이 생기겠죠.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불륜녀의 남편의 얼굴이 점점 새파랗게 질려가는 게 보였다. 며칠 후 이번엔 불륜녀의 남편이 야반도주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불륜녀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위자료를 지불하기로 약속을 했다. 단 일시불은 곤란하고 분할해서 변제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하지만 난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고 한 번 도망갔던 사람이 두 번 도망가지 말라는 법도 없었기에 분할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더니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결국 변제에 성공했다. 게다가 이미 애저녁의 부모는 딸과 연을 끊는 상태라 부모님 집에서 신세를 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 자기 생활비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밤의 여자가 되었는 듯하다. 그리고 빚독촉을 피해 여기저기로 이사 다니며 오늘도 열심히 빚을 갚으며 살고 있다고 한다. 나는 두 아들과 오늘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